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백악관이 자동차 업계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0.09포인트 오른 8,761.42로 마감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18.14포인트 오른 1,565.48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증시 침체로 주가가 장부상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대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주가가 청산 가치 아래로 떨어진 기업이 무려 38곳으로 올 초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중견기업 4곳 중 1곳이 투기 등급 이하로 분류돼 사실상 자금 조달이 막혔습니다. 또 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3곳 중 2곳에 해당하는 65.3%가 내년도 채용 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라도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3.7% 줄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내년 증시 전망을 놓고 많은 예측들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지수대를 보면요, 800선에서 한 1450선대까지를 주요 그 지수대로 전망을 했던데요. 많이 오르는 경우는 1550선대까지도 전망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 가장 성적이 좋을 종목으로는 정책 수혜주 그리고 IT주를 들었고요. 반면 성적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소재와 산업재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또 내년 하반기경이면 세계 전반적으로 돈이 좀 도는 것이 잘 돌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부디 이대로 좀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경제가 잘 좀 돌아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혼조세 속에 결국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 다행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 뉴욕 다우 지수는 79포인트 0.81%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빅3 구제안 1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150억 달러였습니다만 한 10억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래도 10억 달러밖에 안 줄었다는 게 다행이었고요. 하지만 이 자동차 지원안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일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미국 증시가 우선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거의 많은 시간을 강세로 유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자동차 구제안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장 마감이 문제였는데요. 장 마감에 좀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어쨌든 구제안이 진통은 겪겠지만 통과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79포인트 정도, 한 1% 가까이 0.8%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됐고요. 도매 재고가 사상 7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재고가 감소한 것은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약 1.1%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유가 하락과 재고 감소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펙이 이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감산에 동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원유와 그 다음에 휘발유 재고가 지금 재고는 소폭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왔던 이제 세계 최대였던 보험사죠. 네. AIG가 또다시 1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손실을 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AIG 보험사 중에 대표 주식이죠. 미국 최대 보험업체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가 투기적 거래 손실로 인해서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지금 반락을 했고, 따라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구제 자금이 한 1,500달러가 AIG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제 자금으로는 한편에서는 이제 구제 자금으로는 이런 투기적 거래 손실 부분을 만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의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뉴스로는 미국의 연준리가 사상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미국의 국채는 원래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준리, 한국은행 같은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먼저는 이제 첫 번째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상 최초로 연준리 사상 최초로 그 채권 발행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뉴스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자동차 구제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빅3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구제해야 될 것이지만 챕터 11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 보호 파산제를 통해서 계획된 챕터 11 보호 파산제로 인해서 자동차를 구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 자동차 구제안이 아마 오늘 밤이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아마 의회를 하원에서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에서는 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또 아시아 주요국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는 지금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본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급등을 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급등을 해줬고요. 미국의 구제 법안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지원책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그 종신 고용을 추구하는 일본의 기업 대표주 소니가 8,000명을 대규모 감원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지금 감원 여파가 지금 경제를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한 2%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상은행이라든지 초상은행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모두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소니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 8,000명씩 총 16,000명을 감원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인적 구조 조정의 시장이 글로벌 경제 전반을 휩쓰는 그 신호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규동 지점의 심혁 팀장 모시고 자세한 사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 이장 우리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은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순매수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요. 네. 1100선을 지키면서 1145선을 만들어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324포인트, 5.9포인트 오르면서 1.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5억 주 이상 거래되는 만큼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어떤 증시의 활기 자체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개인들의 순매도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4일 동안 4조 가까운 순매도 부분이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외인은 한 3천억 이상,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4,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동반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은 기업은행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금호석유, 대한항공, 동양제철화학 같은 종목들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들이었고,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5일간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은 하이닉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 좀 밀리는 모습 보였었고,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대량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난다면 당분간은 주가가 좀 더 견조하게 좀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때 앞으로 좀 주식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탄탄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전일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예. 지금 현재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수 심리 굉장히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일 시장에 가장 눈여겨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베이시스 흐름의 양호한 모습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5,200억 정도 들어왔던 부분이 대형주 전체적인 부분에 지수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가지고 월간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수 전환된 부분이 5월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었는데요. 네. 순매수 전환은 실질적으로 12월 9일 날부터 순매수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유입된 부분 해가지고 순매수 부분이 5,300억 정도로 일단은 순매수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5월 달에 9,200억 순매수 이후에 순매수 보이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외국인 선호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외국인 부분의 순매수 부분은 결국은 또 환율 인하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맞물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 부분과 또 환율 수혜 관련 종목들에 배팅을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이제 환율 차익이라든가 또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투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 수혜 관련 종목들 중에서 키코 부분의 어떤 피해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은행주의 반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환 부채가 많은 종목들, 한전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환율이 인하가 되면서 그동안 키코 사태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됐던 그런 금융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S&T 모터 같은 그런 중견 대기업들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눈길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도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꽤나 많았었을 텐데요. 이제 그 자동차 빅3 지원 관련돼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결국은 이제 완성차 관련 종목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GM 관련 종목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대우차 판매라든가 S&T 대우라든가 동양기전 같은 부품 납품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의 하락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 관련돼서 키코의 어떤 수혜 부분 때문에 은행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오늘 있죠. 금통위 관련된 금리 인하 부분의 수혜로 관련돼서 하나금융지주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대체적인 은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콩에서 또 AI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수산주 관련 종목들이 다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사조산업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원수산, 오양수산, 한성기업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때가 되면 꼭 한 번씩 조류독감 관련해서 수산주들이 또 상승하는 또 그런 흐름을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 3월 달 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이제 진행 방향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견조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장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오늘은 굵직굵직한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이 오전 중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50bp,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의외로 0.75%의 상승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또 시장에 또 악재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움직이게 돼서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질 장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수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7조 7천억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이제 9월 달에 쿼드러플 데이 때는 한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한 7천억 정도는 수급적인 호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드 부분을 보더라도 3월 달 차기 3월 달 물하고 스프레드 거래 부분들이 아주 양호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롤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월 달에 미결제 약정 부분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지금 매수 차익 잔고에 따른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내 마녀가 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으로 있어서 이제 1130선에 위치하고 있는 중장기 하락 추세 국면에서의 지지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달에 고점 부분에 중장기 차트 국면, 이제 주봉상의 흐름인데요.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제 반등을 주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1130선을 돌파하면서 중장기 흐름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지 국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은 일정 부분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평선 자리와 일봉상이 위치하고 있는 선행 스팬 부분이 1200선의 저항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선의 어떤 지수대의 저항 구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드러블 위칭데이라는 말에 또 이게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하죠. 이제 뭐 주가 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 그리고 주가 지수 선물에다가 이제 하나 개별 주식 선물 만기일까지 네 가지가 겹친 거를 뜻하는 날인데 또 뜻하지 않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이만큼 그에 대한 꼼꼼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갈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선호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세를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내려오던 기술적 반등의 시각으로 일단 접근하는 고객분들은 네. 결국은 이제 저점 대비 반등을 적게 보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별해서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 많이 보인 종목들은 일단은 현금화 시켜주는 전략,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반등 부분이 적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전기전자라가 통신업종 같은 종목들이 최근 반등에 비해서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하락 국면이 추세 전환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은 외국인 선호 종목들로 인해서 좀 중장기 패턴으로 대형주 위주의 추세에 편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에 한 7, 일단 추세 전환 부분에 한 3 정도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영업 이익 부분에 이제 추정치 부분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짧게 가져간다고 볼 때는 4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라든가 은행업종, 보험업종,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SK에너지, 동부화재,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말에 있죠. 한중일 통화 사업에 관련돼서 원화 강세 테마 종목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화 관련 부채가 많은 종목들, 한전이나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의 어떤 추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느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호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을 이끌어냈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추세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참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도 꽤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최근 네. 들어서 유가가 이제 저점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기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태양광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 동양제철화학을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동양제철화학에 관한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돼 가지고 메이저급에서 일단
투자를 계획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급 강이나 현물 가격 급락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규모를 확장하는 부분이 이제 2009년, 2010년도 부분에 있어서 이익 모멘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양제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기업으로서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대응 부분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설비 부분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도 가능하고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평가 부분도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를 140불을 또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체에 관련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동양제철화학 사실 그 가격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고 한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잡아야 될지. 우선은 이제 예.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은 최고가 44만 원부터 해서 내려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일 종가 22만 원대 가격이 있다 구름대 구간을 최근 들어서 보였던 그 조정 국면에서 구름대를 깨고 내려왔던 구간을 이제 다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매수가는 22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0분 차트상에서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9만 7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19만 7천 원 가격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 구름대 상단 부분이 28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만 원이고요. 그리고 각 레포트 평균적으로 목표가를 보니까 한 35만 원대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분기 수익 추정치가 일단은 상승을 보이는 종목으로서 4분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는 계약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승장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견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화돼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매수가는 19,800원 저점 대비 만원대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고가 대비했을 때는 19,800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17,700원, 목표가는 2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각 레포트 상에서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가 목표가로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원개발 관련주인 대우 인터내셔널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58분 5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양시장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출발 상황이 나쁘지 않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 종목보다는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0.83, 포스코 1.65,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KB금융과 LG전자가 나란히 1.4%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KTNG가 마이너스 1.52, KT가 마이너스 1.25, 신세계가 마이너스 1.87로 1%대 중후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가 마이너스 2.4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BS 중 방송 관련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일 시멘트 같은 건자재주들의 흐름도 요즘 따라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요. 자,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용이 0.5의 SK브로드밴드 약 두 종목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관련주만 플러스 1.2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반면에 마이너스 2.85로 같은 생명과학 또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대의 움직임을 달리고 있습니다.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네요. 다음 CJ 홈쇼핑, 성광밴드 등등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양시장의 개장 시초가의 흐름이 오늘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던 요즘 장세였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국전력 등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31,600원으로 오늘도 강보합세로 일단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강보합세, 신한지주는 약보합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로 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모두 대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만이 현재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 건자재 시멘트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 않죠. 요즘 유진기업이라든가 한일시멘트 관련 등등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건설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데 따른 건자재 수요 위축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SBS 같은 경우도 요즘 코바코 관련 소식들로 인해서 앞으로 그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좀 양호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움과 SK브로드밴드 여전히 1%와 1% 미만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와 상승세 모두 비교적 약합니다. 큰 폭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 특수건설만이 현재 플러스 6%대의 움직임, 이화공영도 플러스 5.38, RT전자가 플러스 4.6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4대강 그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운하를 다시 실시하지 않겠느냐,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식에 따른 기대감이 그와 관련된 대운하 관련주에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미증시가 추가로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국내 증시는 보합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안이 아직까지 표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다소 남아있다라는 점이 우려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부분은 최근 반등에 있어서 중국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또 내부적으로 금통위라든지 주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일부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장 후반까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0.41% 정도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1.0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철강과 금속, 그리고 의료 정밀, 그리고 증권 업종들이 소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양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는 0.33%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96%가 상승한 32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23원 80전이 오늘 더 떨어졌네요. 1,470원으로 1,300원대 중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61선인 1178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안착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 관련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특성, 그리고 금통의 금리 인하폭 발표에 대한 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관심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변동성이 다소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추가로 하락이 된다면, 인하가 된다면 주가 상승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과 또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에 일단 반등세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가 61선 근처까지 접근을 했다라는 점에서 매기가 주변부로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반등폭이 적었던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본 오늘의 장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 누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시점을 2년 뒤로 정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주택 장기 보유 기준도 통일하지 못하는 등 무원칙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졸속 심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 일자리는 7만 8천 개 느는 데 그쳤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25%나 증가했습니다. 공기업들이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이 채용 계획을 미루면서 내년 1분기에 최악의 일자리 한파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건설회사나 캐피탈 업체는 두 자릿수 금리를 줘도 CP를 발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삼성 계열사까지 채권 시장에 등장하며 최근에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아 최악의 고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외환 시장도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추세 전환은 아직 어렵지만 당분간 1,3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들이 1,000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중앙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떼내 기금을 조성한 뒤 저축은행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일부 업체의 부실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건설사들이 보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짜 PF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역 인근 개발과 경남 창원시 39사단 이전 부지 개발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설사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PF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현대, 기아차, LG, SK 등 국내 4대 그룹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요 기업은 최악의 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인적 자원을 보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쇠고기와 쌀에 이어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불경기로 워낙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입산이라는 내용을 붙이면 매출이 떨어질 게 뻔한 일반 식당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전환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마침내 현대차 노사가 생산라인 전환 배치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옛날 같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 이 합의에 굉장히 진통이 있었겠지만요.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한다 이렇게 전해를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타결이 될 줄은 참 미처 몰랐습니다. 이 현대차 노조가 단일 생산라인 전환 배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에쿠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제네시스 생산 라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현대차로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특히 이제 현대차 노사 양측은요. 지난 9일에 노사 공동위원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에쿠스 만들던 조합원 500명 중에 이미 전환 배치가 한 270명 정도 빼고요. 나머지 220명 정도에 대해서 대규모 라인 전환 배치를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환 배치를 한 것이 아마 현대차 창설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좀 의미를 저희가 되새겨 볼 만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극히 당연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의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그 노조라는 것 자체도 회사 자체가 건전하게 이제 탄탄하게 존립을 해야지 그 기반을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을 이제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력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연맹 산하 최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센 강성노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강성노조가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전환 배치에 합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의 경제 위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노조 자신에게도 스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좀 확산됐다는 뜻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강경일변도였던 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관계에도 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간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업계 노조는요, 이 생산 라인이 바뀌면은 이 업무 변화로 노동 강도가 세지고 고용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직된 고용은 결국 공장 간의 이 불균형 심화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이게 안팎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이 전환 배치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 노사가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즉 현대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 좋은 전략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좀 노조가 물론 내세울 건 내세워야겠지만 이러한 좀 전환 배치 같은 좀 유연한 면에 있어서는 좀 더욱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서 노도 살고 또 회사도 사는 이런 상생의 전략 앞으로도 좀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또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런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감세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근데 이제 이 법안 자체를 살펴보면 어떤 여야 간의 그 줄다리기로 인해서 뭐 누더기 입법이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국회가 예산안 처리 한창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예산안 처리인데요. 아무래도 이 정치적으로 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정작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정부와 국회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감세 법안이고요. 어떻게 보면 감세 법안이 이번 경제 살리기의 좀 핵심이다. 이번 분기에 있어서만큼은요. 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감세 법안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을 했다. 좀 경기 부양 효과를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부세나 이 양도세에서 나타나듯이 이 감면 기준이 좀 중구난방이고 또 하나 부가세 세 공제에 있어서 좀 그 업종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역시 지금으로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소득세 감세의 경우에는 과연 그 목적이 이 서민을 살리기 위한 용인지 아니면 경기 부양용인지 좀 그 목적이 확실치 않다. 이러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경기나 투자 진작 효과에 얼마나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향후 납세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감세안에 대한 이 국회에 졸속 이 부실 심사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관련 세법 전체를 다시 한번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국회가 뭐 말로는 굉장히 국민들을 위하여 내세우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공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도 많이 깎아주지도 않고 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 때문에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그런 네. 지적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감세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예, 그렇습니다. 깎아줄 거면은 뭔가 좀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시장에서 이 콩나물 가격을 하나 깎아줘도 똑같이 깎아줘야 되는데 누구는 300원 깎아주고 누구는 500원 깎아주고 이러면은 좀 300원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쟤는 500원 깎아줬냐 이러한 비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세목별로 지금 현재 제 멋대로 기준이 좀 다르다는 점 현재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동산세 감면 기준이 1주택 장기 보유입니다. 과연 이 장기 보유를 얼마나 두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좀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이게 세금에 따라서 장기 보유 기준이 제각기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요, 3년 이상 보유 시 세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은 5년 이상은 한 20% 깎아주고
10년 이상은 더 많이 깎아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법안만 보면은 도대체 집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지 장기 보유인지 3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종합소득세 좀 인하 시기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정부는 이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부자 감세안이다 이러한 비판을 몰아내세우면서 이 같은 기조가 무너졌죠. 이 결국 연소득 4,600만 원 이하만 내년에 2%포인트 낮추고 그 이상은 1%포인트만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으로 가면은 또 한꺼번에 2%포인트씩 내려가서 결국 그때 가면은 모든 소득자들의 세금이 똑같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 떠들썩하게 합의하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이게 사자성어로 보면 좀 조삼모사다 이러한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감세의 목적과 효과를 두고 이 정부와 여야가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하다가 죽도밥도 아닌 좀 모호한 절충을 만들어버린 꼴이라는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 이렇게 좀 기준도 없이 혼란스럽다가는 이 자칫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의 저항은 좀 불러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란의 근간까지도 좀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이라도 좀 세금의 주요 기준들을 좀 하나로 통일시켜서 국민들이 더 이상 좀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하도록 이 중장기적 좀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합리적인 그 기준과 원칙 자체가 확고하게 서는 것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한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은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있는 일자리도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신규 일자리 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한파로 고용이 얼어붙으면서 결국 신규 일자리 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청이 어제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총 2,38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7만 8천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을 보면은 9만 7천 명으로 10만 명 벽이 깨졌는데요. 결국 석 달 연속 일자리 증가폭이 감소한 셈입니다. 이 올 8월 증가폭이 15만 9천 명이었으니까요. 이것과 비교하면은 불과 한 넉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이룰 수 없는 몽상에 가깝지 않나 이러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 비정규직부터 사실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11월 임금 근로자 수가 1,6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중에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히려 16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좀 힘든 사람들이 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게 좀 이번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신규 일자리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마저도 앞으로 구조조정에 본격적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네. 일자리 위협이 상당히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신규 일자리 수 증가가 2개월 연속 10만 개를 밑돌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빠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감소 규모가 2003년 12월, 즉 카드 대란으로 내수 경기가 최악이던 시절 이후로 현재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요, 바로 이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IMF 외환위기 때나 카드채 사태 때를 벗듯이 이 자영업자가 그나마 좀 위축된 고용을 거두면서 우리 고용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좀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회사 그만두면은 좀 동네 식당이라도 하든지 세탁소라도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서 좀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요, 방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감원바람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좀 실물 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가 내년부터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주요한 견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한정 같은 공기업들은 일제히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주요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기틀을 이루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이 좀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 중 하나죠. 울산이 11월 실업률이 어제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2.5%에 그쳤던 수준입니다. 1년 만에 2배 신규 실업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내년 1, 4분기 같은 경우 이 신규 일자리 수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있지 않나, 이러한 점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점에 염려가 큽니다. 네. 자, 다음엔 휴대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위피라고 하죠. 그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개방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위피 탑재 의무화 때문에 그 아이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그런 휴대전화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데 어떤 장벽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예. 그 장벽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위피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국내에 팔리는 모든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 국산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핸드폰을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뭐 컴퓨터로 치면은 뭐 윈도우 정도로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그동안에는 정부가 지정된 것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자율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외국 휴대폰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요,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뭐 캐나다의 블랙베리 폰 같은 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SK텔레콤과 KTF 같은 경우 이 같은 휴대폰을 들여오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뭐 빠르면은 내년 4월부터 이런 핸드폰이 시장에 풀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핸드폰 시장에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또 모바일 콘텐츠 사업을 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 자체는 항상 새로운 어떤 기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1.5% 가까운 1.4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0.2% 비록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세로 장이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가장 반가운 부분인데요. 드디어 이제 1,350원대로 들어왔네요. 1,359원 40전입니다. 34원 40전이 내렸습니다. 환율이 보다도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 가장 뭐 적정선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그 누가 감히 장담을 하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한 1,000원대라든가 1,100원대 정도 되는 그 적정한 환율선으로 빨리 좀 안정화돼서 좀 내려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출발선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하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